(2018년 12월에) 실시한 3차 순경공채 경찰 영어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다 시험들 봤죠? 일단은 시험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시험이 많이 어렵죠. 2차 때도 어려웠고 2차랑 비슷하거나 또는 체감하기는 2차보다 좀 더 어려워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난이도를 평가하면 중상입니다. 중상. 상상 정도나 아주 최상의 난이도라고 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최상의 난이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따 풀이를 하면서 간략하게 또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특징이 우리가 2018년 1차 시험까지만 해도 이 시험지가 몇 장이었어요? 앞뒤 한 장을 해서 끝났죠. 항상 영어는. 그죠? 근데 이번 시험에도 보다시피 페이지가 3페이지잖아요. 두 페이지로 안 끝나요. 이 무슨 증거입니까? 문제가 길어졌다는 얘기예요. 즉 뭐예요? 독해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다. 그리고 2차 시험부터 특징이 뭐였어요? 2차 시험 풀이할 때도 제가 강조했었죠. 기존의 어휘 시험은 밑줄이나 빈칸을 주어놓고, 그죠? 유의어나 동의어, 그죠? 를 빠르게 누가 빨리 찾느냐. 그래서 어휘 문제 한 문제를 푸는데 거의 10초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이 대다수였다면 2차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어휘 문제가 뭐였어요? 지문, 어휘 문제인데도 지문 길이가 길어졌죠. 그죠? 그리고 수능형처럼 하나의 어휘만을 묻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의 어휘를 동시에 찾아야 되는 거. 그래서 문맥상 알맞은 어휘를 넣는 수능형 어휘 지문으로 바뀌어가는 추세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지 말고 프린팅을 받은 친구들은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내가 이번 독해 시험, 독해 문제 출처 다 10문제 다 찾아냈습니다. 다 번호까지 다 찾아냈어요. 번호까지. 근데 항상 강조했던 대로 결국 이번에도 출처가 대다수 어딥니까? 교육부죠. EBS 지문이라든지 아니면 고2, 고3, 모의고사 기출문제. 그래서 항상 내가 강조했던 게 기존의 공무원 기출문제를 풀 시간에 차라리 고등기출 풀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고3 기출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쌓아놓으면 된다. 그리고 그걸 쌓으려고 고3 독해 지문을 완벽하게 풀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쌓으려고 하는 중간에 합격하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완벽하게 해놓지 않아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끝나고 해설 강의 뭐 앞다퉈서 뭐 여기저기 이 학원 저 학원 또는 이 선생님 저 선생님 다 앞다퉈서 해설 강의를 올리는데 해설 강의만 보면 굉장히 쉽게 푼 것 같아요. 근데 이거 20문제 영어 선생 집어넣어놔도 여러분은 거기다 100분 동안 100문제 5과목을 풀어야 되지만 영어 선생 20분 주어주고 이 20문제 풀으라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이거 100점 자신 있게 맞을 사람 한 명도 없어. 진짜로. 가다반이 공개되고 또는 다른 사람이 해설 올린 거 참고해가지고 자기가 이런 식으로 야 이건데 1번 뜻 이거 아니냐, 어휘 문제 3번 이 뜻 아니냐, 그죠? 문제는 뭐야? 그 사람들 진짜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어요. 나도 이번에 어휘 시험 문제 모르는 단어 많이 나왔어요. 모르는 단어. 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풀이 강의만 보면 선생님들이 다 알고 푸는 것 같은데 다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명심해야 될 게 멘탈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우면 다 어렵다고 그래요. 다. 내가 쉬우면 다 쉽고. 그래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어려운 문제 틀리는 것보다 아는 문제 실수해서 안 틀리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어려운 문제는 상대방 모든 수험생이 다 어려워요. 응? 그래서 멘탈만 잘 잡고 풀면 됩니다. 이번 시험에도 뭐 어떤 선생님들은 뭐 최상급 난이도여서 남경 기준 55에서 60, 여경 기준 뭐 65에서 70, 75 이 정도면 커트라인을 본다라는데 개소리예요. 70 가지고 어떻게 붙어요, 여경이?
개소리입니다. 남경 기준도 내가 생각할 때는 물론 국사가 받쳐준다는 전제 하에 65 이상은 맞아야 되고 70 정도는 맞아야 돼요. 그리고 여경도 당연히 안정권이 되려면 이 점수는 75, 80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수험생들의 대부분의 실력들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지문이 대개 다 뭐냐면 수능형 지문이에요. 수능형 지문. 길고 그다음에 주제가 겉으로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는 지문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접근했던 예전에 주제, 요지, 주장, 제목 같은 문제도 핵심 문장을 찾거나 또는 스킬을 부려서 첫 문장, 끝 문장만 읽으면 답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실제로 그래요? 이번 문제? 안 그래요. 전체적인 지문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지 못하면 답도 못 고르고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해도 소위 우리가 대부분의 이제 수험생들이 이런 얘기도 하죠. 느낌적인 느낌으로 풀었다. 정확하게 내가 해석은 안 돼도 아 느낌이 2번 같아서 풀면 풀렸다. 이런 문제들이 예전에 두각을 나타냈다면 지금은 그런 문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답에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답에서도.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뭘 목표로 삼아야 되냐면 제대로 경찰 영어를 좀 접근하기 위해서는 물론 아직까지는 뭐 공청회도 하고 말이 많죠. 나중에 5과목이 재개편되고 뭐 영어가 검정으로 바뀌니 아니니 말은 많은데 아직 확실하게 실시되지는 않았잖아요. 내년에 실시되지 않을 거예요. 내후년 돼봐야 아는 거고. 그죠? 그 전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고3이 됐다는 생각으로 고3 입시, 대입 준비하는 나는 고3 수험생 됐다는 기분으로 영어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휘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예전에는 고난도 공무원 어휘도 경찰, 특히 여경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아야 된다고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물론 여유가 되면 고난도 어휘도 알아야 되지만 핵심적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수능 수준의 어휘, 필수 어휘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번 3차 시험을 계기로 여러분이 기본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기에. 네? 느낌으로 풀어서 70점 맞는 이제 시험은 없어. 그러니까 제대로 풀어서 65점, 60점이 나오더라도 내가 제대로 풀고 전 지문을 다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지문도 길어졌으니까 전에 20분, 25분 걸렸다면 이번에는 페이지 자체가 길어졌는데 20분, 25분 똑같은 시간 안에 풀 수 있었을까요? 풀 수 없었겠죠. 그럼 당연히 다른 과목에도 지장을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 못 잡으면 시간에 쫓기다 보면 나중에 다른 과목에도 그죠? 조급해지고 사람이 마음이 급하면 그죠? 나중에 마킹 실수도 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멘탈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번 시험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려운 문제는 과감히 뛰어넘으라고 그랬죠. 그죠? 수고들 하셨고 문제는 굉장히 깔끔하고 바람직한 유형으로 지금 점점 변하고 있다. 일반 행정직 준비하는 친구들도 이번 우리 경찰 3차 문제는 좀 쉽게 풀기는 무리가 있었을 거야. 정해진 시간 안에 쉽게 풀기에는 자신 있게 풀 수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었을 겁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 그 중에서도 고등학교 모의고사나 EBS 연계된 시험에서 영어 영역이 1, 2등급, 지금은 물론 절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만 최근 1, 2, 3년 안에 고등학교 수능이나 고3 그 기출을 풀었을 때 1, 2등급을 맞았던 친구들은 그 유형에 익숙해져서 상대적으로 이런 문제는 좀 대하기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나중에 내년 2019년 1차 대비를 기준으로 지금 학원 측에서 학원하고 저하고 이제 상의해서 또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장문형 독해 있죠. 장문형 독해. 그러니까 명확하게 주제가 드러나지 않은 쉽게 말하면 그냥 EBS 지문, EBS형 지문. 그래서 요걸 조금 더 독해를 좀 보완하려고 프로그램을 지금 구상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제가 좀 교재나 프로그램을 좀 계획을 해서 내가 계획안을 올리기로 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고. 하여튼 다시 한번 수고하셨고, 석 달 준비하면 또 시험 있잖아요. 그죠? 석 달 준비하면. 눈 깜짝하면 이제 또 1월, 며칠 있으면 1월 돼요. 2019년. 예? 그리고 좀 공부 좀 한다 싶고 외박 한번 나갔다 오면 또 이제 어느 순간 외박 나갔다 온 지 2주, 3주 만에 2월 달은 구정이 또 껴가지고 또 금방 외박이야. 그럼 2월 금방 지나가요 또.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공부할 기간은 3월, 그죠? 4월 분명히 중순. 내가 생각하기로는 4월 22일경이나, 그죠? 4월 15일이나 22일 요때 이제 1차 시험이 실시될 것 같은데 금방 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좋지 못한 학생들도 내가 취약했던 부분을 마무리 보완해서 이번 시험이 좀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개념이었다고 생각하고 취약했던 부분을 좀 보완해서 진짜 내년 1차, 심지어 뭐 2차, 내년에도 제가 이제 장담합니다. 내년에도 분명히 추가 시험 있을 거예요. 추가 시험. 왜냐하면 예상된 경찰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의경이 폐지되고, 그렇죠? 중경의 또 수용 인원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추가 시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해서 확실히 우리가 좀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원래 내가 이게 좀 이번 강의는 하도 이 강의를 뭐 앞다투어서 우리나라에서 동영상 강의를 올린 사람들이 많은데 다 내가 지난주나 어제까지 해서 한 5명의 강의를 봤더니 강의가 다 엉망이야. 그래서 내가 이번 강의를 원래 좀 공격적으로 좀 찍고 하려고 그랬는데 몸이 독감이 걸려가지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온화한 분위기에서 강의를 좀 기존대로 겸손하고 온화한 분위기에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기존 유형의 어휘 문제였고 사실 1번은 정상적인 친구들이라면 그냥 점수 이거 먹고 시작하죠. 그래서 1번을 풀고 나서 굉장히 이번 시험에 야 자신 있다라는 마음은 들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기출에도 많이 봤던 단어고 요 단어와 연관되는 거죠. obligate. 뭐 우리 noblesse oblige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죠? oblige가 원래 의무잖아요. 의무. obligate 하면 의무를 지우다. ate 동사형 전미사가 붙었으니까 여기에서 다시 형용사형 전미사 or like가 붙었으니까 의무를 지우는 또는 강제적인, 필수적인, 의무적인 이라는 뜻의 어휘였고 굉장히 쉬웠을 겁니다. 자, 뭐 3번의 compulsory. 이 2번 문제 보면 compelling이 나오죠. compelling하고 compulsory하고 똑같아요. 어원이 똑같습니다. compell에서 나온 두 개의 형용사가 요거예요. compulsory하고 compelling이에요. 함께, 다 함께 완전히 밀어붙이다죠. 그래서 강제하다, 강요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compulsory도 강제적인, 강요하는, 의무적인이란 뜻이고 compelling도 강제적인이란 뜻도 있죠. 또는 압박감이 강력한이란 뜻이어서 강력한이란 뜻도 있고 사실 2번과도 좀 연관이 됩니다. 정답은 compulsory였는데 나머지 뭐 clumsy도 기출에 많이 등장했던 거죠. 그죠? 서툰이라는 뜻이고 nebulous는 네뷸러에서 나온 형용사형입니다. 네뷸러가 뭐냐면 밤하늘에 흩뿌려진 별들이 있죠. 한자로는 성무해서 별성자에 안개 무자 은하수처럼 막 뿌옇게 흩뿌려진 별무리들 이거를 이제 네뷸러라고 얘기하거든요. 또는 이제 분무기로 물 확 뿌리면 작은 알갱이들이 이렇게 팍 뿌려지잖아. 그래서 희뿌연이라는 뜻이야. 희뿌연 막 뿌옇게 흐려진 희뿌연이란 뜻으로 탄생한 거야. 별처럼 이 네뷸러에서 파생한 형용사예요. 그래서 뚜렷하지 않은 또는 모호한 희뿌연, 그죠?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mutable는 이거 예전에 내가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이 mute가 변이하다죠. 우리 좀 뭐요? 엑스맨 얘네들 뭐라고 해요? 돌연변이라고 하잖아. 뮤턴트잖아. 변이 된 애들이 뮤턴트잖아. 변이된 것. 그러니까 mutable이라고 얘기하면 변이할 수 있는 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할 수 있는, 변하기 쉬운 이란 뜻이죠. 정답은 3번의 compulsory. 두 번째, 민간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 요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the police found no blank evidence that he was involved in that crime. 자, 경찰은 빈칸한 증거를 하나도 못 찾았답니다. 근데 어떤 증거냐? 그가 범죄에 연루돼 있다라는
빈칸한 증거. lacking 하면 lack의 현재 분사형이니까 부족한 또는 뭐 결핍되는 이란 뜻이죠. impending 요거 파이널 때도 한번 얘기했던 거죠. 요거 얘기 내가 해줬었잖아요. 원래 in하고 pend가 합쳐진 단어라고 그랬죠. in 하늘 안에 공중에 대기 중에 pend 매달려 있는 거. 그래서 대기 중에 빗방울이 매달려 있는 거. 그래서 impend 하면 빗방울이 대기 중에 딱 매달려 있으니까 비가 막 오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가 비가 막 오려고 하는 임박한, 임박하다, 절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의 현재 분사형이니까 임박한이란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다른 강의도 보면 impending 이거 임박한이죠. 아 이거 누가 모르냐고. 이 사람들 정말 알았을까? 에? 누가 몰라요. 시험장 가서 학생들이 이렇게 나와 impending이? 어원으로 공부해야 돼요. 어원으로. 빗방울이 공기 중에 매달려 있으니까 막 비가 올 것 같은 의 뜻에서 임박한이라는 의미였고, 우리 이번에 이따가 뒤에 독해 문제에서 저 reciprocal 나왔죠. 파이널에 내가 찍어준 거 어휘. 에? 그치? 이게 적중 아니야? bilateral하고 mutual 동의어까지 정리해 줬었잖아요. 그죠? 자, compelling 아까 얘기한 대로 함께 몰아붙이는 이었어요. 그래서 강요하는, 강제적인이라는 뜻도 있고 압박감이 강력한이란 뜻에서 강력한이란 뜻도 됩니다. upcoming은 come up이 뭐야? 위로 쑥 올라오다니까 등장하다잖아요. 그래서 다가오는, 나타나는의 뜻이라고 그랬죠. 곧 오게 될 이란 의미고 upcoming, 그죠? 자, 그래서 강력한 증거가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표현이 되겠죠. 자, 3번 어휘 같은 경우는 요거는 솔직히 나 2번에 inexorable 요 단어 몰랐습니다. 나도. 예? 프리강의하는 스님도 보면 다 이 단어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몰랐어요. insipient도 어려운 단어예요. incipient 같은 단어 몰라도 돼요. 사실은 이거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근데 나는 요거는 이제 어디서 알았냐면 insipient는 독해하다 보면 여기에서 자주 등장해요. incipient cancer. 이게 뭐냐면 암 초기예요. 초기의 암이야. 초기 암. 네? 그래서 beginning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초의, 초기의, 그죠? 시작의 라는 의미고. 그래서 inexorable 사실 이 단어 몰랐는데 유추를 좀 해보면 exorable의 반대말이거든요. exorable 또는 exorable 이게 밖으로 끄집어 낼 수 있는 또는 밖으로 나오라고 설득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간청하고 설득하면 통하는 이라는 단어래요. 에? 간청하고 애원하고 청원하면 통하는 이라는 뜻이야. 설득이 통하는, 간청이 통하는 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여기에 인이 붙으면 반대말이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청해도 통하지 않는, 아무리 구걸하고 간청하고 애걸해도 통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니까, 그죠? 매정한, 무정한, 냉정한, 가차없는 이란 뜻의 어휘입니다. 자, 그 다음 congenial 이라는 뜻이 있죠. 이 congenial도 come, 여기 이제 함께라는 뜻도 있고 같은이라는 뜻도 있죠. 요 genie가 젠, 유전자 gene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유전자의야. 그러니까 원래는 같은 유전자라는 얘기는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이어서 나와 유전자가 같은 또는 성질이 같은, 여기서 2차적인 의미가 파생해서 나와 유전자가 같으니까 나와 마음이 같은, 뜻이 같은, 그죠? 나와 어울리는, 뜻이 같은, 마음이 같은, 한마음 한뜻의 이런 뜻의 단어고. 자, 그다음 salutary라고 얘기하면 요 단어 알죠? salute가 뭐예요? salute? 격려하다죠? 격려하다. 근데 이게 왜 격려하다라는 뜻이 되냐면 요 salute의 salu라는 어원이 요게 이제 sane하고 비슷합니다. 건강한, 건전한 이런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salute가 건강 또는 안부, 안녕을 묻는 거야. 그러니까 안녕을 묻고 안부를 묻는 거, 격려하다라는 뜻으로 바뀐 거예요. salutary 하면 말 그대로 건강에 좋은입니다. 1차적인 의미는 건강에 좋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이로운, 유리한이라는 뜻이죠. 자,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문맥에 맞는 단어를 집어넣는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면, 자, because aging is one of the blank realities. 사실은 that one cannot really fight against까지만 읽어도 뒤에 안 읽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fight against 할 수 없는 빈칸한 현실 중 하나랍니다. 즉 거슬러서 맞서서 싸울 수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진 게 바로 빈칸의 의미죠. 노화는 우리가 맞서서 거슬러서 싸울 수 없는 빈칸한 현실 중 하나다. 뭐 초기 현실, 말 안 될 테고. 그다음 inexorable 하면 매정한, 간청이 통하지 않는 이니까 냉정한, 무정한, 그죠? 가차 없는. congenial 하면 뜻이 같은, 마음이 같은 성질의. salutary 하면 건강에 좋은. 일단 salutary라는 긍정적인 단어는 안 되겠죠. congenial도 아니겠고. 그래서 사실 2번 단어의 뜻을 몰랐지만 제가 풀이하는 과정을 좀 얘기를 해주면, 난 솔직히 얘기하면 inexorable 2번 단어 몰랐어요. 근데 1, 3, 4번이 아니니까 2번으로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라도 풀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틀려도 괜찮아. 괜찮습니다. 이거 많이 틀렸을 거예요. 이 단어는 몰라서. 네? 그럼 이런 단어는 실제로 여러분 시험장 가서 답답하고 막막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넘어가라고 그랬잖아요. 넘어가라고. 네? 넘어가라고 그랬죠.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시간 나면 여기서 시간 뺏기지 말고 나중에 돌아오라고 그랬어. 그래도 답 안 나오면 이번에는 내가 몇 번으로 가라고 했어? 4번으로 가라고 했죠. 그죠? 괜찮아. 4번 써서 틀려도. 근데 확신이 4번으로 간다는 확신만 있으면 괜찮다고. 멘탈 잡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이거 어휘 문제. 점수 주는 문제죠. 서희라고 했네. 서희 blank her book. 일단 her book이라는 목적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lay라고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죠. 일단 시제부터 정해 볼까요? lay의 시제 뭐예요? 과거겠죠. 과거. 왜? 현재라면 서희가 3인칭 단수니까 lays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lay라고 s 없이 썼으니까 얘는 과거 시제입니다. 즉 과거 시제 일단 결정할 줄 알아야 돼요. lay냐 laid냐는 결국 과거형 요걸 묻는 거잖아요. 원형으로 라이냐 레이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동사죠. 지가 눕다 또는 놓여있다. 그죠? 반면에 얘는 타동사죠. 뭐뭐를 놓다, 뭐뭐 등을 눕히다 라는 뜻이고. 일단 레이하고 나왔으니까 과거입니다. 근데 레이가 과거는 현재형은 기본형은 라이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3, 4번 중에 하나고. 니은은 보자마자 나오는 거죠. 맨날 내가 중요하다고. 이번에 파이널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하라고 그랬죠. 그죠? 동사 구. 그죠? prevent A from B. 요거 말고도 계속 요거 공부해야 돼요. 공급 제공의 동사도 나왔죠. 아까 저 뒤에 가보면 공급 제공의 동사도 나오죠. 또. 자,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죠. prevent 목적어 투부정사 쓸 수 있나요? 없죠? 그죠? 요거 있었잖아요. 우리 forbid는 요것도 헷갈리는 영어 선생님들이 많아요. forbid A from B 틀려? forbid A from B 틀려요? 맞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거 틀리다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많다고. 이것도 맞는데 forbid의 중요한 특징이 뭐다? 다른 방해 금지 동사가 할 수 없는 오형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그랬죠. 뜻은 둘 다 A가 B 하지 못하게 하다. 그죠? 그러니까 forbid가 아니니까 일단 투부정사는 절대 못 쓰겠죠. 다섯 번째입니다. 역시 단어, 어휘 문제예요. 빠르게 갑니다. 자, when an animal is injured, 동물이 상처받았을 때 또는 부상을 입었을 때 the first thing it will do if it possibly can. 아마도 가능한 한, 그것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한, 그것이 하는 것은 일단은 the first thing it will do까지가 주어고, 그래서 보어의 to scramble에 to가 생략된 거죠. 그죠? 우리 이거 연습 많이 한 거잖아요. 이것도 주어 절에 두 계열의 동사 또는 to do가 있을 때 보어의 to 부정사에서 to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것이 즉 상처받은 동물이 가장 먼저 하려고 하는 일은 뭐다? Scramble to its feet. 요게 이제 조금 애매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이한 수거라서. Scramble to one's feet. 예. 한 사람의 발로 뭐 하려고 하다는데 여기서 이제 scramble은 기존의 의미가 아니라 막 허둥지둥 되면서 그죠? 허둥지둥 되면서 일어나다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우리 뭐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예? 표범이나 사자한테 공격받은 누나 사슴들 일단 막 한번 탁 덮쳐줘도 그냥 막 허겁지겁 일어나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scramble to one's feet입니다. 이게 이제 허둥지둥 일어나려고 하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다. 근데 despite the fact that doing so까지가 주어네요. 대절에 주어져. 그렇게 하는 것, 즉 이렇게 허겁지겁 일어나는 일이 will probably cause blank pain. 기억하는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단 severe 가능하죠. 그죠? 심각한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acute는 뭐 날카로운 예리한이라는 뜻도 되지만 극심한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역시 가능하죠. further는 far의 비교급, 정도의 비교급이잖아요. 그래서 더더욱이라는 의미잖아. 더욱더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역시 기억 세 번째도 가능하네. 기억만 보면 3번까지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 voracious라는 단어도 좀 어려운 단어인데 우리 이 단어 알죠? devour 이게 뭐예요? 허겁지겁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다잖아요. 요 devour하고 voracious의 요 vora하고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voracity가 많이 먹는 것이라는 명사예요. 폭식 또는 대식 또는 탐욕이라는 뜻이에요. 폭식, 대식, 탐욕. 요거의 형용사형이 voracious. 그래서 탐욕스러운이라는 뜻도 되고 많이 먹는, 개걸스럽게 먹는, 폭식하는 이라는 뜻이 되죠. 전혀 관계없는 단어. 이 단어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 니은 디귿이 있잖아. 그죠? 자, 일단은 1, 2, 3번의 가능성이 두고요. 갑니다. The instinct to get up. 일어나려는 그 본능은요. drives the animal. 그 동물을 막 밀어붙인답니다. 강요한대요. Because 왜냐하면 the alternative. 차선책. 그 차선책이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는 건데 taking no action to get up. 일어나려고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invites predator to come in to kill and eat the blank one입니다. invite 목적어 투부정사죠. 목적으로 하여금 투부정사 하라고 불러들이다. 초대하다야. 즉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 거는 포식자로 하여금 니은 한 놈을 죽이고 잡아먹게 한대. 그럼 니은 한 놈은 뭐야? 지금 허둥지둥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 상처받은 놈이잖아요. 상처받은 놈. 자, vulnerable 하면 요건 뭐야? 취약한, 상처받은이 아니라 상처받기 쉬운이죠. 물론 완전히 어울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좀 열어둡시다. 그다음 aggressive는 기초 단어네요. 공격적인, 적극적인. defenseless는 defense가 없는이니까 방어할 수 없는, 그죠? 또는 무기력한, 방어를 갖추지 못한, 방어하지 못하는 이고. 가능성이 있죠. defensive는 방어의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역시 4번은 제외되겠네, 여기서도. 자, 쭉 갑니다. emotionally, 감정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we do same thing. 우리도 the same thing, 똑같은 일을 합니다. Often, 종종, a person who has just suffered an injury or a devastating shock or loss까지가 주어져. 자, 이제 막 어떤 부상, 그죠? 상처나 아니면 아주 파괴적인 충격이나 또는 어떤 상실, 손실 등을 겪었던 이 사람은요, will answer. 막 이런 크나큰 충격이나 상처나 상실을 겪은 사람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Fine, when asked. 질문 받으면 뭐라고? How are you? 괜찮아? 라고 질문 받으면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 막 넘어진 사람들 그걸 간단하게 생각하면 길 가다가 빙판길에 막 넘어진 사람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 좀 어때? 그럼 괜찮아 라고 무의식 중에 이렇게 먼저 얘기한다는 얘기야. 감정적으로. 우리도 그 동물이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막 허둥지둥 일어나는 것처럼. 자, just labeling this as 디귿. 요 어휘가 하나 나옵니다. label A as B죠. 레이블이 뭐예요? 라벨이잖아, 라벨. 표딱지, 상표를 붙이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A를 B라는 상표를 표딱지를 붙이다야. 그래서 뭐예요? A를 B라고 명명하다나 A를 B라고 칭하다 해도 돼요. 뭐하고 비슷해? 예? regard A as B하고 비슷해요. 예? A를 B라고 뭐 이름 붙이다 또는 상표 붙이다, 명명하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이런 거, 즉 어떤 큰 충격이나 상실감, 부상을 겪었는데 막 뭐 누가 물어보면 괜찮아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걸 단지 그냥 디귿이라고만 말해버리는 것, 칭해버리는 것은 미스이스 뭔가 큰 걸 놓치고 있어요. The deeper truth, 더 깊이 있는 진실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뭐라고 이름 붙이는 거냐? 자, threshold가 나오죠. threshold. 이런 threads가 thread예요. thread가 뭐예요? 발걸음을 내딛는 거잖아. 발걸음. 그죠? 발걸음을 딱 붙잡아 주는 거. 그래서 문턱이야, 문턱. 원래 문턱, 문지방. 네? 트레드밀 하면 뭐야? 트레드밀. 발로 걸어가면서 하는 방아잖아. 즉 뭐예요? 우리 러닝머신이라고 하는 걸 트레드밀이라고 하잖아요. 트레드나 여기서 트레드가 변형이 돼서 트레스로 된 거야. 그러니까 발걸음을 딱 막아주는 거. 그러니까 문턱, 문지방이야. 그래서 문턱이나 문지방에서 파생한 2차적인 의미가 더 나가지 못하게 딱 막아주는 거니까 뭐예요? 한계예요, 한계. 한계. 그래, pretense는 pretend의 명사형입니다. pretend가 뭐죠? 짐짓 뭐뭐인 척하다, 뭐뭐인 체하다. 그래서 뭐뭐인 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식, 허례, 허식, 뭐 허위, 그죠? 가식 이런 거. 가짜로 뭐뭐인 체하는 거. 그게 pretense. 자, 그다음 denial은 부정, 부인이죠. deny의 명사형이에요. 그럼 디귿까지 가장 알맞은 것은 뭐겠습니까? 괜찮은 척하는 게 이게 한계요? 아니면 가식이요? 아니면 괜찮다고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 일단 니은에서도 2번은 제껴지네요. 그죠? pretense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니은에서 aggressive가 제껴지고 그다음 vulnerable도 가능은 하지만 threshold 때문에 제껴지고 결국 남은 건 3번이죠. 정리하면 그죠? 그러니까 동물이든 인간이든 본능적으로 상처를 받거나 충격을 입거나 큰 상실을 겪었을 때는 바로 일어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감정적, 정서적으로 바로 괜찮은 척 하는데, 그죠? 이것은 마지막 정리합시다. The organism. 이러한 유기체, 동물이든 인간이든 간에 이런 유기물은요, 유기체는요, 생명체는 is trying not only to look fine in order to avoid attack. 공격을 피하기 위해 괜찮아 보이게 노력할 뿐만 아니라 but trying to be fine. 실제로 괜찮아지려고도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됐죠? 6번, 6번, 6번째. 자, 내용 일치하지 않는 것. 내용 일치 문제는 우리 시간 없을 때 항상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보기부터 읽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라고 했어요, 그때. 근데 지금 프리 시간이니까 쭉 한번 가봅시다. 처음부터 그냥. 자, the II, the largest nocturnal primate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큰 야행성 영장류랍니다. 이것은 displays an unusual degree of fearlessness, 두려움 없음이네요. toward humans. 사람에 대한 두려움 없음, 이상할 정도의 두려움 없음을 보여준다라고 했네요. 1번과 일치하죠. 1번 보기와. Wild IIs have been known. 야생의 II는 알려져 있습니다. To appear unexpectedly. 예기치 못하게 나타난다고. 그 다음 from nowhere. 이것도 직역하면 그 어디도 아닌 곳으로부터 해서
appear from nowhere 하면 어디도 아닌 곳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럼 뭐야 이게? 불현듯 갑작스럽게 나타나다예요. 불현듯 나타나다.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나타나다니까. 그래서 예기치 못하게 불쑥 나타나기도 한대요. 뭐 하려고? 열대 우림 속에서 to sniff researcher's shoes, 연구자의 어떤 신발 냄새를 킁킁대며 맡으려고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그다음에 it is different from the other lemurs. lemur는 밑에 나오네요. 여우 원숭이. 이 다른 여우 원숭이들과는 좀 다른 게 왜냐면 highly specialized in many ways.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고도로 특화, 매우 특징 지어져 있어요. 특화도 있습니다. It's continuously growing incisor. incisor 하면 앞니빨입니다. 앞니. incisor 또는 incisor tooth라고도 얘기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라는 앞니빨. teeth 나왔네요, 뒤에도. 근데 그것은 which led to its being considered. 여기서 led to는 lead가 원형이죠. 요 to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전치사라고 그랬잖아요. lead to, 야기하다, 유발하다, 초래하다. 동의어로는 cause이고, 그래서 전치사 to니까 뒤에 동명사 왔죠. 그래서 계속해서 자라는 이 앞니가 뭘 야기했고 유발했냐면 during part of the 19th century, 19세기 일부까지는 이 시기 동안에는 그게 considered rodent, 쥐와 같은 설치류로 여겨지는 걸 야기했답니다. 2번, 계속 자라나는 앞니 때문에 19세기 이래로 설치류로 간주되고 있다. 요게 이제 사실은 말장난인데 during the part of 19th century였죠. 그죠? part of the 19th century. 19세기 일부 기간 동안만 설치류라고 여겨진 거지 19세기 이래로 쭉 설치류로 여겨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2번이 오진술이 되겠습니다. 6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 거의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건성건성 읽다가 이런 거 실수한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보기를 4번까지 꼭 보라고 그랬습니다. 2번이 맞다 하고 착각하고 넘어가는 친구들은 3번도 보니까 커다란 귀는 유충을 찾는데 긴 중지는 유충이 꺼내는데 사용된다. 이게 어디에 언급되어 있냐면 그 다음이죠. Its large ears, 커다란 귀. Almost certainly used in locating insect larvae. 자, 라바의 복수형이죠. 곤충의 유충의 locating, 위치를 찾아내는데 used, 사용된다. 맞죠? 죽은 나무에서. 그 다음에 it's long skeleton like middle finger. 그 뼈다귀와 같이 생긴 중지는 used to extract larvae. 자, 요 유충들을 extract, 추출하다, 꺼내는 거예요. from holes, 구멍으로부터. 3번도 정진술이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아이 원숭이는 가장 독특한 포유류 중 하나이다. 그래서 요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배웠던 so unique, so로 강조한 형부가 나오면 주절에 도치가 일어난다. 해가지고 도치가 일어났죠. 지금 자리 바꾸기 도치가 아니라 의문문 어순의 도치예요. 원래 문장은 뭐였어요? It is so unique among the lemurs. 대절이었죠. 원래는. 그런데 so unique가 강조를 위해 앞으로 오면서 의문문 어순의 도치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so unique 끝났네요. 그것은 그 여우 원숭이과 중에서도 매우 독특해서 그래서 그것은 extremely difficult to determine which of the lemurs are its closest relatives. 어떤 여우 원숭이들이 그것에 가장 가까운 친척들인가를 밝혀내는 게 어렵다. 역시 또 맨 마지막에도 나왔고요. 맨 마지막 문장만 보면 But it is one of the most distinctive mammals on earth. 이게 4번의 정진술이네요. 지구상의 가장 독특한 포유류들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2번도 쓱 넘어갔다가 보면 답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19세기 일부 기간 동안만 여겨진 거지 19세기 이래로 계속 설치류로 여겨지는 건 아니니까 2번이 오진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입니다. 자, 어법 문제네요. 이번에도 강조했던 유형입니다. 이번에 내가 파이널, 우리가 3주 동안 파이널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제일 중요한 어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출제율 높은 거. 분사라고 그랬어요. 분사. 그죠? 그래서 분사 구문의 기준점 잡는 거. 기준점만 잘 잡으면 틀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죠. 1번, the game was watching. 현재 분사가 왔는데 기준점 뭐예요? 일단 현재 진행형으로 봐도 되지만 주격 보호 자리에 온 것 같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더 게임이 기준이잖아요. 주어가 기준이잖아요. 게임이 지가 스스로 보고 있는 겁니까? 거대한 스크린, 스테디움 밖에 있는 커다란 스크린에 비춰지는 거지 지가 시청하는 게 아니죠. watching 틀렸죠. 그래서 watched라고 해야겠죠. 또는 뭐 진행형으로 쓴다면 being watched도 가능하겠고. 두 번째, we will never get to the meeting unless the train leaves within 5 minutes. 실제 이것도 뭐예요? 시제죠. 주절은 we will입니다. 그런데 종속절이 leaves, 현재 시제로 쓴 이유는 뭡니까? 접속사가 unless죠. 즉 조건의 부사절이니까 현재 시제 쓴 거예요. 현재 시제. 틀리지 않았어요. 세 번째, with sunshine streamed. 요게 이제 여러분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요거 with 독립분사구문 우리 시험 보기 전에 파이널에 했던 거죠. 중요하다고. 네? 목적어가 뭐뭐 한 채로 with 독립분사구문이라고 그랬죠. 기준은 뭐였어? 목적어였어. stream이 뭡니까? stream. 원래 명사로는 냇가, 개천, 시냇물이잖아. 동사로는 뭐예요? 시냇물처럼 흐르다예요. 흐르다. 흘러내리다 또는 흐르다. 우리 저 음악 mp3 다운로드 받는 거 말고 그냥 실시간으로 흐르는 음악을 듣는 거 있잖아. 유튜브나 이런 것처럼. 이거 뭐야? 이거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봐. 그럼 기준이 되는 게 sunshine이에요. 햇빛이 지가 through the window죠. 창문을 통해서 지가 흘러 들어오는 거잖아. 그죠? 지가 흘러 들어오는 거지 흘러 들어옴을 당해? 흐름을 당해? 그럴 순 없죠. 그 다음 이번에 또 내가 파이널 정리할 때 나중에 정 헷갈리면 어떤 걸 적용해 보라고 그랬습니까? 왜 독립분사 구문에 헷갈리면 뭘 집어넣어 보라고 그랬어? 목적어 분사 사이에 비동사 이무에 비동사 집어넣어서 맞는지 판단해 보라고 그랬지? 비동사 is 집어넣어봐. Sunshine is streaming. 맞아, 틀려? 맞잖아요. 에? 맞아요. 햇빛이 흘러내리고 있다. 흐르고 있다. 창문을 통해 흘러 들어오고 있다. 맞아, 맞아. 이런 문제도 응용해 볼까요? 세셔 세팅이에요. 해가 지는 채로 또는 해가 지기 때문에 뭐가 맞아요? 셋이 맞아, 세팅이 맞아. 여기서 셋은 pp겠죠. 셋이 맞아, 세팅이 맞아. 비동사 집어넣으라고요. 이무의 비동사. 태양이 지는 걸 당하다요, 지고 있다요. 지고 있다가 맞잖아. 그러니까 뭐요? 세팅이에요.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 정 헷갈리면 비동사 넣어서 풀어보라고요. 예? streamed가 아니라 streaming. 이어서 역시 3번도 오답이네요. 2번에 leaves가 정답이죠. 그 다음 4번 the water which she fell. 요거는 이제 헷갈리라고 낸 것 같아요. the water was freezing cold. 자, 요 fell의 밑줄이가 있는데 요 fell은 떨어뜨리다, 넘어뜨리다라는 타동사일까요? 자동사. 라이, 레이와 마찬가지로 요것도 나왔네요. 타동사. 요 fell일까요? 요 fell일까요? 여기 있는 fell은 fall의 과거일까? 아니면 fell의 원형일까? fall의 과거겠죠. 왜? 주어가 뭐예요? 마찬가지 아까 라이에 레이하고 똑같아요. 쉬잖아요. 그럼 현재 시제였다면 fell의 원형이었다면 fells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맞죠? 그럼 얘는 요거야. 그럼 보세요. 관계대명사 which 뒤 she fell만 가지고 그녀는 넘어졌다. 빠졌다. 말 돼버리지. 관계대명사 뒤는 완전한 절이면 돼, 안 돼? she fell만 가지고 말 돼, 안 돼? 말 되잖아요.
She fell. 자동사라고 그랬잖아, 지금 여러분이. She fell. 자기 얘기하는 동사야. She fell만 가지고 말 되잖아요. 그치? 근데 관계대명사 뒤에 she fell만 가지고 말 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불완전한 절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녀는 넘어졌다. 물이 아니라 뭐야? 그녀는 빠졌다. 떨어졌다. 그 물로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fell 하고 끝나지 않고 fell 뒤에 뭘 넣어야 돼요? in 또는 into라는 전치사 집어넣어주면 she fell in the water 또는 she fell into the water 하면 말이 되겠죠. 그래서 fell만 쓰면 완전한 절이 되어버리니까 틀린 문장이 됩니다. 8번째 갑니다. 영작 중 가장 적절한 거. 자, 1번 출제 의도 뭡니까? 이번에 우리 연습한 거잖아요. 이것도 원래 기본형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연습했던 게 동명사의 관용 표현이었는데 이건 기본 문제 나왔네. 맨 앞에 C5의 C, consider는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죠. 그래서 consider 뒤에 applying for, apply도 우리 연습 많이 했었죠. apply가 원래는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쓰이는데 apply는 적용하다, 응용하다로 쓰일 때는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고 apply for 하면 뭐뭐에 지원하다, 신청하다라는 뜻을 가진 자동사로 쓰인다고 그랬죠. 맞네요. 1번이 맞는 문장이에요. 2, 3, 4번 왜 틀렸는지 봅시다. 2번 The police station provided commodities with refugees. 요거 우리 연습했죠. 중요하다고. Provide A with B니까 요 형태만 보고 풀지 마라 그랬지. 해석해서 A와 B의 정확한 위치 판단도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함정 문제 조심하라고. 함정 문제 나왔잖아요, 이렇게. 요 A가 어떻게 해석돼? A를이 아니라 A에게 B를 하고 해석되잖아요. 에? 사람 사물 하지 마. 그냥 A에게 A, B를 사물도 올 수 있어요. 에? 우리는 그 유니세프에게 또는 구호단체에게 구호품을 제공했다 할 수 있잖아. 사람 사물 하지 말고. 근데 B가 목적어, 을로 해석되는 B가 목적어로 와버리면 전치사 with가 아니라 for나 to 쓴다고 그랬죠. for는 어떻게? 노력 가공행위가 개입돼서 해서 주면 for.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전달만 해주면 to 쓴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는 refugees, 피난민입니다. 피난민들이 지금 피난민들에게 라는 A가 뒤에 왔어요. 즉 with가 아니라 for 또는 to로 바꾸든지 아니면 commodities와 refugees의 위치를 서로 바꿔야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판사는 죄수가 재구속되어야 한다고 명령했다. 자, the judge ordered that the prisoner was remanded. 출제 의도. 이것도 연습 많이 한 거죠, 우리. 뭐였어? 주장, 제한, 요구, 명령 동사 다음에 that. 그러면 무조건 슈드 생략은 아니라고 그랬지. 대절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order라는 동사는 대부분 굳이 해석 안 해도 명령하다라는 동사는 객관적인 사실을 명령할 수 있어요? 없죠? 이거는 뭐뭐 하라고, 즉 앞으로 해야 한다는 걸 명령하다라는 말이 더 어울리니까 얘는 당위성의 should가 개입되고 그래서 원형 be remanded라고 바꿔야 되죠. 재구속되어야 된다. 원래 이게 remand가 다시라는 뜻이고 mand는 mandate가 뭐예요? mandate 명령하다. 예? mandatory 하면 뭐예요? mandatory 명령하는, 그래서 필수적인 의무적인이잖아. 예? 강제적인. 다시 명령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거는 상급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상소하고 상고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2심으로 되돌려 보낼 때가 있죠. 상고 3심에서, 대법에서. 그러니까 상급 법원에서 하급 법원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라고 명령하다라는 뜻도 되고, 그러니까 죄수가 유치장에서 이렇게 있다가 2심에서 이제 예? 항소해가지고 1심에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아서 2심에 항소를 해서 재판 중에 판사가 보니까 이 새끼 이게 그거 유죄인데? 아니야. 야, 다시 유치장에 다시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재구금하다, 재구류하다 또는 재구속하다 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be, remain, did 일단 당위성의 슈드 문제입니다. 네 번째, 가관입니다. 8번에 4번 요거 풀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하고 지켜봤더니 난리가 아니야. 그리고 일부 선생들은 뭐라고 해놨냐면 이거 이의제기 가능한데 1번이 너무 명확한 답이기 때문에 이의제기 안 받아들여 개소리 하고 있어요. 개소리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말로 말장난하면 헷갈리기 좋은 거예요. deep은 형용사 깊은 또 deep이고 부사 깊게 깊이도 deep이야. deeply는 부사예요. 뭔 뜻이에요? 매우요. 그냥 매우라고 알아둬도 돼. 근데 요거 이제 해석되면 깊이, 깊게 라고도 해석되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그 해설지에도 이렇게 써놨어요. 정도의 깊이를 의미해요. 이게 어떻게 뭐 복수정답이 가능해? 개소리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깊이가 깊다 또는 뭐 깊이, 동굴 깊이 들어갔다, 물속 깊이 잠수했다 라고 얘기할 때는 물리적인 깊이를 의미하잖아요. 예? 특히 요 딥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요 딥은요 요거는 동사를 주로 꾸며 동사를 그죠? 깊게 안으로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그럼 went deep into the cave 이런 식으로 그래서 into나 또는 below나 under 등과 자주 어울려요. deep under the sea 등도 쓸 수 있어. 에? 동사를 주로 꾸미면서 전치사 into, below, under와 함께 쓰여. 그래서 물속 깊이 잠수했다 또는 동굴 깊이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반면에 deeply는 깊이인데 실제 이 깊이가 깊은 게 아니라 뭐예요? 정도의 깊이야. 그러니까 매우야 매우.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 여러분 요거 저 구별할 줄만 알면 돼요. 이게 예전에도 토익류의 문제에도 자주 나왔던 거예요. 여기서 터치는 만지다가 아니라 감명을 주다니까 감명받다죠. 그죠? He was deeply touched. 그는 깊이 감명받았다. 실제 깊이가 깊다란 얘기예요? 아니면 정도가 깊다란 얘기예요? 어? 깊이가 깊다라는 거예요? 정도가 깊다라는 거예요? 정도가 깊다는 거예요. 정 헷갈리면 뭐라고 하면 되냐? 얘가 매우의 뜻이 있죠? 얘는 그럼 very로 바꿀 수 있냐를 따져보면 돼요. very로. 예? 여기 뭐 써야 될까요, 그럼? 깊이가 깊게 감동한 거예요? 아니면 매우, 정도가 깊게 감동한 거예요? 얘가 맞죠. 그는 동굴 속 깊이 갔다. 깊이 들어갔다. 여기서 뭐죠? 딥이잖아요. 실제 물리적인 깊이잖아. 그죠? 구별할 줄 알겠죠? 이게 무슨 그러니까 깊이 우리말 글자로 써놓으니까 똑같으니까 뭐 복수정답인데 어쩌니 개소리입니다.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deeply는 very로 치환할 수 있는 걸 한번 여러분이 따져보면 돼요. 이게 말이 좀 글자로 써놓으니까 같으니까 좀 헷갈리는데 이거 전혀 왜 복수정답 이 개소리야. 이의제기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이거 복수정답 제기하는 순간 병신 인증하는 거야. 나 병신이에요. 이렇게. 예? 아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홉 번째 대화 중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간단한 거죠. Wasn't that last question on the test tough? 야 시험에서 마지막 문제 tough하지 않았냐? 좀 어렵지 않았어? 그랬더니 yes, it was tricky. tricky는 트릭이 뭐야? 속임수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까다롭다, 뭐 속기 쉽다, 속임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아 진짜 함정 문제던데? 야 속기 쉽던데? 이 말이야. 어울려요. Hi, please transfer me to Ella Jones. 저를 엘라 존스에게 트랜스퍼 하면 원래 이송 전송하던데 나를 엘라 존스에게 전송해 주세요니까 뭐예요? 나 엘라 존스 좀 바꿔주세요. 연결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This is her husband. 저는
그 엘라 존스 남편이에요. 그랬더니 I'll put you right through. 제가 지금 당장 right through 연결해 드릴게요. Why is Mina so fed up at her job? 이것도 be fed up 이라는 생활영어 빈출 수거 지문이죠. 내가 이번에 우리 얘기하면서 생활영어 이번에 꼭 나온다고 그랬지. 네. 그래서 정리도 많이 해줬잖아요. 원래는 with인데 여기서는 with 대신에 at으로도 쓰였네요. 요거 어떻게 얘기해줬어 내가 옛날에. feed up은 가득 먹이라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순댓국도 맨날 목구멍에 착도록 주장창 먹으면 순댓국 어떻게 돼? 질려버린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be fed up 또는 get fed up with at A 하면 A가 질려버리다, 짐절이 나다, 실증나다, 넌덜이 나다 라는 뜻이었죠. 그죠? 이미 목구멍이 차다가지 맨날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질려버리는 거예요. 야, 왜 미나는 걔 직업에 그렇게 진저리를 치냐? 왜 이렇게 질려하냐? 실증을 느낀대? She feels overeaten. 그랬더니 그녀는 과식한 것처럼 느껴져. 이 말이야. 야, 걔 과식한 것 같은데? 말도 안 되죠, 이거네. 자, 정답은 3번이네요. 찬이, what brings you to London? 이것도 예전에 내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영어에 Why did you come here? 공항 검색대에서 입국 사무소에서 처음에 세관이나 요 보안 검색대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 물어본다고 그랬어? 아, 한국에는 어떤 일로 오셨어요? 그래서 Why did you come to Korea? Why did you come here? 이런 말 한다고 그랬어? 안 한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무리한 표현이야. 이런 말 잘 안 써. 그래서 좀 더 멋들어지게 이 말을 어떻게 바꾼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냥 brings 현재 시제로 썼습니다만 똑같은 말이에요. What brought you here? 라고 한다고 그랬죠? 뭐가 당신을 이곳으로 데려왔습니까? 즉, 뭐가 당신을 이곳에 오도록 이렇게 이끌었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로 오셨어요? 이 말이야. 에? 여기는 어떤 일로 오시게 된 거예요? 뭐가 당신을 이곳으로 데려왔습니까? 이끌었습니까? I just arrived on business. 이제 막 상업차 막 도착했습니다. 아, 이제 막 사업차 왔어요. 어울리는 대화죠. 또는 이런 표현도 알아두세요. 이게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런 표현도 있죠. What made you come here? 뭐가 당신을 여기 오게 만들었나요? 에? 요렇게 씁니다. Why did you come here? 야, 뭔 일 있다고, 뭔 일로 온 거야? 왜 온 거야? 이런 말 안 한다고. 알겠죠? 자, 10번째. 빠르게 갑시다. If properly stored. 요 익숙한 구문이죠. 요거도 출처까지 다 찾아냈습니다. 이거 번호까지도 알아. 2009년 3월 고3. 네? 고3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2009년 거. 21번 문제. 번호까지 다 찾아냈어. 이런 걸 적중이니 어쩌니 이런 개새끼들 하여튼. 예? 자기가 만든 문제 적중했니 어쩌니 참 창피한 줄 알아야죠. 자, 내가 왜 고2고3 풀으라고 했어요? 항상 고2고3 왜 풀으라고 그랬어요? 저작권 때문에 이제 문제 풀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밖에 못 낸다고. 그러니까 이거 풀으라고요. 고2고3 EBS 교재. EBS 교재는 나중에 풀으라고 했잖아. 다 푼 다음에 고3 거까지. 고3 거까지만 풀어도 돼요. 그 유형에만 익숙해지면. 자, 적절하게 보존만 되면 broccoli, 어법 문제니까 바로 갑니다. broccoli will stay fresh. stay가 여기서는 이형식 동사로 쓰였죠. 그죠? 계속 뭐뭐한 상태를 유지하다. 유지 동사야. fresh 형용사 맞아요. 그 다음 니은 바로 갑니다. 자, which 하고 나왔는데 앞에 선행사는 the vegetable compartment. 사람 아니죠. 그 다음 will give 나온 걸로 봐서 주격 관계 대명사. which 맞네요. 디귿 갑니다. The broccoli before storing it 입니다. before 전치사로 봐도 돼요. 그래서 storing이라는 동명사로 봐도 되고 또는 접속사 before로 생략하지 않은 뭐예요?
don't wash이 명령문이 주절이니까 명령문의 주어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you죠. 그러니까 before you store it에서 접속사 before로 생략하지 않은 분사구문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전치사 before 때문에 동명사 storing으로 봐도 되고 똑같습니다. storing 맞죠? 능동이니까. 그 다음 since부터 또 다른 부사절이 새로 시작해요. moisture on its surface까지가 주어입니다. 주어는 moisture, 습기이죠. 습기. 그래서 encourage가 아니라 encourages라고 해야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이니까 곰팡이의 성장을 촉진 또는 조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답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저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EBS처럼 참 하면 좋을 텐데 그죠? 내가 귀찮아서 안 해. 자, 11번 갑니다. 내용 일치네요, 역시.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용 일치는 시간이 없을 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근데 좀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내용 일치가 딱 부러지지 않는 복이죠, 4번이. 일단 하나씩 가봅시다. 중앙 아프가니스탄 산악 지역에 사는 하자라족은 주로 시아파 무슬림이다 했죠. 첫 번째에 나오죠. 자, The Hazara are an ethnic minority, 어떤 소수민족인데 living in the arid mountainous regions of central Afghanistan. 중앙 아프가니스탄에 사는 산악 지역에 산다. 그죠? 1번은 정진술이네요. 그 다음 하자라족은 아마도 몽골 인종계이지만 동유럽인과 중동인의 혈통과도 섞여 있다. 이거는 이제 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줄부터 나오죠. The first is their strongly Asiatic ancestry. 아시아계 혈통인데, which suggests that 그들이 아마도 they are probably descended from the Mongolians. 아마도 몽골인들의 어떤 후손일 수도 있다. 그리고 although 비록 the group has clearly 분명히 intermixed 서로 섞여버렸다 with people of Eastern European 동유럽인들 and Middle Eastern ancestry 그리고 중동의 혈통과도 역시 섞였다. 역시 2번도 정준술이죠. 하자라족의 언어는 페르시아의 일종인 하자라기어이다. 그 다음 줄이죠. 그 다음 문장이죠. The Hazara speak Hazaragi, a form of Persian. 여기서 그대로 나왔네요. 3번까지는 다 그대로 드러나 있죠. 4번에 하자라족 고유의 문화적 전통인 민간 전승서라는 중동 지역 무슬림 신앙의 바탕이 되었다라고 나왔는데 이 민간 전승설화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나온 겁니다. 요 folklore, 요게 이제 민간 전승설화예요. 근데 자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부터 가면 they sometimes express them in different ways. 그들은 종종 이러한 것들, 그죠? 그들의 가치관을 다른 방식으로도 표출하는데 풍족한 민간 전승설화와 어떤 미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합해버린답니다. 섞어버린대요. 통합한대. 뭘로? Their practice of the Muslim faith. 그들의 무슬림 신앙의 관행과 통합한다고 그랬지. 요 민간 전승설화와 무슬림 신앙을 통합한다는 얘기는 했지만 민간 전승설화가 이슬람 무슬림 신앙의 토대가 됐다, 바탕이 됐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오진술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2번 밑줄 표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 자, 역시 생활영어네요. I've heard that you got a job offer. 야, 너 뭐 직업 제안 받았다고 들었는데 Yes, but I'm not sure whether to take it or not. 근데 내가 그걸 take 할지 받아들일지 말지 좀 확실하지가 않아. Really? 정말? I thought you wanted to make a change in your career. 야, 네가 네 직업 경력에 있어서 좀 변화를 갖기를 원한다고 생각했었는데 Yes, 맞아. But it is hard to make a decision. 근데 야, 결정하기가 좀 어렵네. Take your time and ponder it. 이것만 봐도 되겠네. 이거는 뭐 생활용어라기보다는 어휘 문제죠. 우리가 강조했던 이어동사. ponder가 뭡니까? 곰곰이 생각하대요. 곰곰이 생각하다. ponder가. 그죠? 뭘이 뭐예요? 뭐. 이게 곰곰이 생각하대요. 뭐 over까지 해서 over가 붙어도 그죠? 되고 안 붙어도 돼. 곰곰이 생각하다. 깊게 생각하다. 숙고하다. 그죠?
1번입니다. way down은 뭡니까 원래? 무게가 아래로, 무게가 내려누르다니까 말 그대로 짓누르다, 내리누르다, 무겁게 내리누르다. make a freak, 이번에 파이널에서도 했었죠. 요번에. 그래서 요건 배상하다, 편상하다, 보상하다였죠. 벌충하다, make a fall, compensate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take it down 하면 뭐야? 무너뜨리다죠. take down, 그죠? 또는 뭐 치워버리다, 허물다, 무너뜨리다. 우리 저 UFC 이런 데서 take down이라고 하잖아. 너 상대방 선수를 제압해서 다운 시키면, 그죠?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3번. 13번, 14번이 좀 까다로웠을 겁니다. 왜냐면 기존에 등장하지 않았던 요약문이에요. 그죠? 공무원 시험에 이런 문제는 잘 등장하지 않거든요. 요약문. 전형적인 고등 모의고사 유형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13번, 14번 다 내가 기출문제예요. 이거 다 전부 다. 13번은 고2 2012년 고2 저 5월 모의고사 40분이에요. 40분. 5월에 특이하게 원래 5월에는 모의고사 안 보죠. 6월에 3월, 6월, 9월, 11월에 모의고사 보잖아. 근데 5월에 이때 201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비 수능이라고 그래서 고2를 대상으로 야 니네가 지금 기준으로 수능 본다면 어느 정도 나올까 해가지고 예비 수능이라는 걸 한번 봤어요. 네, 그 문제예요. 그 문제. 자, classification 분류란 allows us to focus on one or two features. 우리가 한두 가지 특징에 집중하게 해주고요. See something in terms of those characteristics alone. 그러한 특징에서만 사물을 바라보도록 해줍니다. To classify plants and animals. 그래서 식물과 동물을 분류하기 위해서는요. We have to ignore all the variations. 이게 결정적인 문장이에요. Ignore all the variations. 모든 다 변수들, 변이체들은 그죠? 변화 요소들은 다 무시해버려요. 왜? Distinguish one plant from another. 또는 one animal from another. 한 동물과 다른 동물, 그리고 즉 식물, 같은 식물 간에 또는 같은 동물 간에 서로 다른 요소들은 다 배제하고 똑같은 특징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분류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we have to focus only on those aspects. 그러한 측면에만 집중해야 돼요. that are shared. 어떤 측면이냐? shared by all plants and that differentiate them from all animals. 모든 식물들에 의해서는 다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공유되고, 그러나 동물들과는 차별되는 것, 동물들과는 차이점으로 존재하는 요소에만 집중해야 된다. 그러나 we ignore the great variation. 계속 ignore 하고 나온 뒤에가 뭐 나와요? variations를 무시한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변이체들, 변수를 무시하는데 that exist within each group, 각각의 그룹에 있는 and reduce its members to the common ground. 그리고 그 구성원들, 각각의 구성원들을 어느 수준까지 공통된 토대, 기반의 수준까지 감소시켜버려서 ties all the members of that group together. 함께 무리지을 수 있는 요 모든 구성원을 한 무리로 묶어버릴 수 있는 수준까지 감소시킨답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 소나무하고 미나리는 분명히 다르죠. 소나무와 미나리 분명히 달라. 생긴 것도 다르고. 근데 생긴 검새라든지 뭐 식생이라든지 아니면 자라나는 번식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다른 요소는 다 제거하고 동물과 차이를 가지고 있는 공통점 수준까지 끌어내려서 식물로 분류한다는 얘기야. 엽록체를 가지고 있고 엽록소를 가지고 있어서 광합성을 한다. 그죠?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뱉고 이런 공통점의 수준까지 끌어내려서 분류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식물로 분류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 ignore the great variation. 이런 변이체들, 서로 변화 요소, 변수들은 다 무시해야 된다는 거고. As a result, 그 결과 we come to see objects in terms of their membership in a particular group.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정 그룹의 그 membership, 구성원이다, 구성 요소라는 관점에서만 물건, 사물을 바라보게 되고요. And we miss, 그리고 우리는 miss, 이거하고 똑같아요. 놓치게 됩니다. 무시하게 돼요. 뭐를? Seeing that each is more than its group membership. 그 각각의 요소가 그 식물이면 식물, 동물이면 동물이라는 이 그룹보다 더 이상의 요소들은 그냥 다 놓치게 돼버립니다. Trapped by the category of the words.
문이라는 카테고리, 범주에 갇혀버리면 we come blind to the 3 by 7 foot pieces of wood. 자, 문이라는 요소에만 갇혀버리면 즉 공통된 거 이렇게 되고 손잡이가 있는 건 다 문이다 라고 문이라는 범주로 지정을 해버리면 3피트, 7피트로 된 요 나무 조각을 보지 못한다. 문은 나무로 된 문도 있고 우리처럼 유리로 된 문도 있고 돌로 된 문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문이라는 공통된 수준까지 기본 토대까지 바닥으로 범주를 구분하기 위해 단계를 끌어내리면 각각의 매개체, 변이체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주제문입니다. 자, 분류할 때는요, 분류에 있어서는 we concentrate on, 우리는 집중합니다. 위에 첫 줄에 나온 거죠. 한두 가지만 특징에만, a few features. 근데 어떤 특징이요? 공통된 요소잖아요. 공통된 요소. 그래서 shared 또는 common이 가능하겠죠. 3번, 4번. 그죠? group members and in doing so. 근데 그렇게 할 때 we tend to overlook. 아까는 ignore나 miss로 나왔어요. 본문에는. 근데 이번엔 overlook로 나왔습니다. 실제 문제 그대로입니다. 요 빈칸도 그대로인데 빈칸만 다른 게 뭐냐면 이게 고2 문제로 나왔을 때는 overlook의 빈칸이 있었어. overlook의 빈칸. 근데 빈칸의 위치만 하나 바꿨어요. 어떤 요소를 무시해버린다고 그랬어요? 간과하고 놓치고 variations였잖아. variations. 그죠? 아까 나 계속 반복됐던 게 ignore variations. 변이체, 변수, 변화 요소들을 무시한다고 그랬죠?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대로 언급된 문장이 용어들이 그대로 언급돼서요. 따로 우리가 그걸 비유하거나 은유하고 있는 대체어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본문에 나온 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14번도 좀 어렵다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이거 당구공 얘기하고 바이러스 얘기 나와가지고 주제는 충분히 좀 잡힐 겁니다. 자, the underlying idea of world history, 세계 역사, 세계사의 underlying idea, 기저에 깔린 근본적인 개념, 아이디어는요. The interaction among human societies, 인간 사회 간의 상호작용이 resembles, 나르기 법비네요. 닮아있대요. 인간 사회의 상호작용이 당구공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박테리아 사이의 관계를 닮아있다. Billiard balls rolling around the table. 테이블 위를 굴러다니는 당구공들은요, may collide, 충돌할 수도 있고, affect each other's trajectories. trajectory는 궤도나 곡선입니다. 공이 흘러가는 거, 그죠? 우리는 이제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 길이라고 그러죠, 길. 예? 공이 흘러가는 길. 요 길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 But, 그러나, they do not actually change each other. 그러나 서로를 실제로 바꾸진 않습니다. The 8ball, 재밌는 게 지금까지 요거 해설 강의 올린 사람들이 전부 다 더 A4를 뭐라고, D8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8개의 공이라고 해석해놨어. 8개의 공 아니에요. 개소리예요. 8번 공이야. 왜? 8번 공 알죠? 옛날에 우리 솔리드 이 밤에 이거 하고 이거 지팡이 끝에 달려있던 8번 검은 공, 8번 공이에요. 고유명사 화처럼 된 단어. 8개 공 아닙니다. 이 8번 공은 8번 공입니다. 그것이 큐볼, 흰 공이잖아. 큐볼, 큐공. 큐볼에 의해 강타 당한 이후에도 큐볼에 맞아도 8번은 8번이야. 즉 뭐요? 당구공은 충돌하고 궤도는 변할지언정 본질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런데 우리는 당구공이 아니라 박테리아의 연관관계를 오히려 인간 사회가 닮아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박테리아는 근본적으로 서로를 모양을 형성해버려요. 그들이 상호작용할 때. 그리고 왜냐하면 박테리아를 covering, 뒤덮고 있는 membranes, 이런 막들이 있어. 막, 세포막 같은 막이 이런 full of pores, 구멍들이에요. 동사로 쓰이면 구멍을 뚫다죠. 그러나 pore 한 명사로 쓰여서 여기서는 구멍입니다. 구멍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박테리아는 유전적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고요. can even, 그리고 심지어 서로의 기본적인 구성을 아예 바꾸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접촉할 때. 당구공과의 차이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이제 하면 끝났네요. 당구공은 아무리 부딪혀도 당구공이라는 본질, 8번 공은 그대로 부딪혀도 8번 공이다. 안 변해. 그러나 박테리아는
서로 접촉할 때마다 모양을 서로 바꾸고 형성한다고 영향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인간 사회도 뭐야? 상호작용하고 서로 접촉할 때마다 서로의 영향을 준다가 주제잖아. 그죠? 자, 요 마지막 줄 뭐 굳이 해석 안 해도 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니까요. 주제문으로 갑시다. World history, 세계 역사는요, is that of blank that of 기억 relationships between human societies. 인간 사회 사이에 무슨 관계냐인데, 기억의 inverse 하면 뒤집는 또는 반대로 역으로 하는, 그죠? 이란 뜻이고, reciprocal 우리 배웠죠 이거에 파이널에서 마침 또 했던 거예요. re가 뒤에서, pro가 앞에서 해서, 앞에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뒤에서 서로 간에 라고 했죠. reciprocal. 그래서 동의어 같이 했던 게 이번에 bilateral 하고 mutual이잖아. 이거 적중 아니야? 이런 게 적중이지. 이거 reciprocal 적중했잖아. 상호 간의 연관관계다. 2번 가능성 있죠. cozy 하면 편안한, 아늑한, 안락한이고, diplomatic 하면 외교적인 있죠. 외교적인 전혀 관계 없겠네. 정답 뭐 기억만 봐도 1번, 2번이네, 2번. 그죠? 그리고 like bacteria, 박테리아처럼 have interacted, 상호작용해 왔고, 그리고 결국 서로를 amend, 개정하다, 고치다, 수정하다, transformed, 변형시켜버리다, absorbed, 흡수하다, isolated, 고립시키다. 역시 transformed가 맞죠. 그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수능특강, 2012년 수능특강 지문입니다. 15번, 보기의 문장이 들어갈 곳 가장 적절한 거. 보기 지문갑니다. When a director changes the story into a film. 근데 감독이 이 이야기를 영화로 바꿔버리면, however, 그러나 all these rights are taken from the reader. 이 모든 권리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However 하고 all these rights입니다. 이 모든 권리, 권한들이 are taken, 빼앗겨 버립니다. 뭐로부터? 독자로부터. 그리고 and everything is constructed. 그리고 모든 것이 구성돼 버려요. According to the taste of people other than the reader. 뭐 독자의 취향에 따라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 구성돼 버립니다. 라고 했어요. 요 비슷한 얘기를 내가 예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아들들한테 내가 만화를 읽지 말고 책을 읽으라는 거야. 똑같은 것도. 예? 위인전기나 뭐 삼국지 같은 것도 애들은 만화책은 좋아하는데 책을 잘 안 읽으려고 그래.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소설, 한국 대표 문학성 같은 것도 만화로 나오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만화, 영화 똑같은 거야. 만화나 영화로 해버리면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 대표적으로 뭐 해리포터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재밌는 무협지라든지, 이걸 읽으면 독자의 머릿속에서 어렴풋이나마 주인공의 얼굴이나 옷차림이나 주인공의 어떤 외모 또는 이런 싸움의 뭐 장면이나 이런 게 머릿속에 상상되잖아. 내 기준에 맞게. 그랬을 때 이 영화나 만화로 나왔을 때 내가 기존의 책으로 읽으며 형상화했던, 상상했던 인물과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 이런 괴리감을 느끼는 적도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애들한테도 만화 영화나 만화로 보는 것보다 책으로 보는 게 나만이 그릴 수 있는 상상의 이 범주가 무한하잖아요. 독자가 다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만화로 해버리면 만화가가 사파를 통해서 그 등장인물이나 배경을 고정시켜버려.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소나기 그런 걸 읽었는데 남자 주인공은 까까머리에 좀 외송하지만 그래도 다부진 이런 성격의 몸으로 이렇게 이 소설을 읽으면 뭐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려왔는데, 그리고 소나기에 나오는 여주인공 폐병이 걸린 여주인공은 가냘프고 이런 걸로 딱 나왔는데, 영화로 딱 개봉했더니 소나기의 남녀 주인공들이, 이거는 뭐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은 아닙니다만 전부 다 180kg의 거구 2명이 나와가지고 무를 한 입 베먹고 맵고 지려 이러고 막 버리고, 이러면 감동 깨지잖아. 고정화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 얘기야, 이 얘기. 이것도 그죠? 자, 갑니다. 자, 나는요 사람들이 책 버전을 더 즐겁다고 하는, 그죠? 이야기의 어떤 책의 버전을 영화 버전보다 더 즐기는 이유가 바로 각각의 독자가 그
그 디테일들을, 세부 사항들을 자기의 가장 좋아하는 장면으로 만들어낸다라고 이 이유라고 나는 제안합니다. The characters, 등장인물들은요, the way they look, 그들이 보이는 외모나 말하는 방식 또는 dress, 옷 입는 방식, 이 모든 것, 그리고 everything else,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 in the story, 그 이야기에 나오는 것들이 are guided by the writer. 물론 저자, 작가에 의해 가이드 되긴 하지만 but are constructed by the reader according to his or her individual taste. 독자, 그의 자신의 개인적 취향에 의해 구성됩니다. 책을 읽으면 그쵸? 일단 기억에는 안 들어가겠죠. 뭐 독자의 권리 언급 안 됐으니까 아직. 에? Here,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가 뭐야? 개인의 취향대로 재구성하는 이거 장면이나 등장인물들의 외모, 말하는 방식, 옷 입는 방식 등, 그죠? 이곳에서 바로 실제로 독자는요, 이제 감동이 되고요, 제작자가 되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딱 픽싱, 고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역시 이것도 독자의 권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the more these details, 그리고 이러한 세부 사항들이 are solidified in a certain way, 하나의 특정한 방식으로 정형화되면 정형화될수록 the more the artist invades, the artist가 누군지도 모르죠. 그 예술가는 청중의 영역으로 더 많이 침범하고 독자의 상상력을 그냥 다른 사람에 의해 그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제한시켜버리게 됩니다. 이 얘기는 이게 뭐야? 영화화 됐을 때 얘기잖아요. 그럼 뭐야? 뜬금없이 영화화 된 이후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디귿에 들어가야 되고, 디귿 앞에까지 언급된 독자 자신의 취향과 기호대로 이 상상력을 토대로 구성하는 디테일들 얘기가 바로 이 독자에게 주어진 권리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어갈 곳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이에요.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 단어부터 한번 볼까요? repercussions가 나왔는데 다시 percussion 해서 원래는 되튀기는 거예요. 다시 튀어오르는 것. 그래서 원래는 반사 또는 반탄 또는 반향 이런 건데 파급력이라는 뜻도 있고요. catastrophes,는 요거는 대재앙이죠. 엄청 큰 재앙, 대재난, 재앙. 그다음에 encroachment는 encroach가 뭐예요? encroach가 깎아서 침식하다잖아요. 침식하다, 침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멀트가 붙었으니까 그냥 침해라는 뜻이고, constraint. 일단 constraint이라는 동사가 있죠. 이게 뭡니까? 동사로는 강제하다, 제한하다. constraint는 이거의 명사형이야. 그래서 뭐겠어요? 강제, 제한, 제약이라는 뜻이. 제약. 그죠? 이 strain이 뭐였어요? 동사로? 예전에 한번 어휘 설명할 때 내가 한번 했던 건데,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다가 strain이었어. 팽팽하게 잡아당기다. 그래서 서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소나 말에 밧줄을 묶어가지고 어디 못 가게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constraint 딱 묶어가지고. 그래서 제약, 제한이란 뜻이에요. constraint 하면. 자, 갑니다. 우리는요,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창의적인 업무가 빈칸으로부터 우리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창의적인 업무가. 왜냐하면요, 이 day가 바로 빈칸입니다. 그것들은요, built-in, 이미 붙박이로 내재된 거야. 이미 안에 내재된 거고, and have become invisible,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게 창의적인 어떤 업무에 도움을 주는구나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거의 모든 대중음악은 4분의 4박자예요. 그래서 4박자가 한 마디에 있어요. 그리고 강박이 되게 첫 박에 강세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 트랙들은요, 되게
3, 4분의 길이이고 화음 등을 포함하고 기타 등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요, are just a few blank of many that popular music follows. 많은 대중음악들이 따르고 있는 여러 개의 것 중 몇 개, 단 몇 가지의 빈칸일 뿐입니다. 그러나 look at the variation that can be achieved. 그러나 이러한 변화, 그것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변화를 한번 살펴봅시다. 많은 노래가 이러한 규칙들을 깹니다. variations 또는 break these rules, 요것과 연관된 단어겠네요. 그러나 but they often achieve their effects. 그러나 효과는 달성하죠. 왜냐하면 there is a rule to break in the first place. 우선 먼저 어겨야 할, 깨야 할 규칙이 있기 때문에 painters, writers, artists, and so on. 이 모든 사람들은 다 are all influenced, 모두 다 by previous styles, 과거의 스타일의 영향을 받아요. To various degrees, 다양한 정도까지. 그리고 it's these previous styles that provide. 이때 강조 구문이네요. 빈칸을 제공해 주는 건 바로 이러한 이전의 양식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악이 4분의 3박자면 한마디 안에 요렇게 4박자가 들어가고 첫 박에 강세가 오는 게 이게 뭐야? 룰이요, 룰. 근데 요걸 왜 깨지면 어떤 거? 사교종이 이런 노래도 있지만, 예? 우리 뭐 어떤 노래도 있어. 그러니까 팔구름표로 뭐 이렇게 쪼개진다든지 이런 변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형화된 규칙이 깨지면서 생기는 효과. 이것도 있잖아. 우리 응원할 때 옛날에 대한민국 응원할 때 박수 칠 때 대한민국 그러면 별로 감흥이 없잖아. 이거 뭐야? 그러니까 정박이 아니라 엇박으로 변조를 두니까 독특한 효과를 갖는 거잖아. 그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독특한 효과가 생길 수 있는 건 뭐가 있기 때문이야? 정형화된 규칙, 룰이나 정형화된 뭐가 있는 거예요? 빈칸이 있기 때문이고 이 빈칸 때문에 오히려 엇갈리는 변화된 게 더 이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정형화된 것 또는 정해진 룰과 연관되는 단어예요. 예? 자, 그럼 가장 알맞은 거는 아까 얘기했던 constraints, 제한 또는 강제적인 제약 이거겠죠. 답은 4번입니다. 17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거 자이스토리 풀었던 사람, 자이스토리든 마더텅이든 내가 고3 진행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고3 모의고사 내가 풀으라고 했던 사람들은 이거 보자마자 답 얻었을 겁니다. 문제 그대로 나왔죠. 그죠? 2013년 고3 6월 모의고사 27번이야. 그래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5개년 기출 모의고사 고3 거의 그 문제집에 그대로 나와. The Rust Belt.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공짜로 얻었을 거예요. 공짜로. 이 문제 실제로 여러분들.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봅니다. 역시 이것도 내용 일치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주제문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이런 문제는 특히 보기가 한글로 나온 보기 있죠. 좀 쉬운 거. 한글로 나와도 물론 영어로 나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건 되도록이면 보기부터 한번 쭉 읽어봐요. 예? 보기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고 풀어. 아, 어떤 내용이 나오겠구나 하고. 자, 러스트벨트의 석탄 공장 철강 생산으로 인한 황산염 분지들은 미국의 서부권으로 배출되었다. 오존 증가 뭐 쭉 한번 읽어보는데 자, 거꾸로 한번 읽어봅니다. 올라가 봅시다. 미국의 서부권으로 배출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위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나오죠. 자, particulates like sulfate into the atmosphere over the eastern US죠. 미국의 서부권이 아니라 동부권으로 배출됐습니다. 두 번째, 오존 증가, 호흡기 질환, 산성비의 원인은 분진으로 된 오염물질이다 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 문장입니다. 자, especially before air quality laws began appearing in the 1970s. 특히 1970년대에 대기질 법안, 뭐 대기오염과 관련된 법안인가 봐요. 요게 등장하기 전에는요. particulate pollution, 분진 공해, 분진 오염이요. was behind acid rain, respiratory disease, and ozone depletion. 산성비,
그다음에 호흡기 질환, 그리고 오존의 증가가 아닌데 오존 파괴, 그죠? 증가라고 해도 되겠네요. 이런 오존 파괴의 비하인드죠. 원인이 된 게 아니라 그 이면, 뒷면에 숨어 있었대.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오히려 산성비나 호흡기 질환이나 오존층의 파괴 이런 건 두각을 드러내 있고 오히려 분진 오염은 이 뒷면에 숨어 있어서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에? 오진술이네요. 2번도. 새로운 연구는 러스트 벨트의 두터운 분진 한계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늦추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자, 그 다음입니다. 법부터죠. 그러나 새로운 연구, 하버드 대학의 새로운 연구가 제안해 주기를 The Rust Belt's thick particulate fog. 자, 그 러스트 벨트의 두꺼운 분진 안개가요, may have helped to slow down. 아마도 may have helped죠. 아마도 도움을 줬을 수도 있어. 늦추는데.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의 영향을 늦추는데. 그죠? 도움을 줬을지도 모른다라고 제안한다. 그대로 언급되어 있는 건 3번이 되겠네요. 그쵸? 여러분 이제 3번으로 선택하면 되겠고 4번 같은 경우는 냉각 효과는 맞는데 황산염 같은 미세한 입자들이 태양빛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부터 가볼까요? Instead of trapping warm air in the atmosphere, 대기 중에 따뜻한 공기를 가둬두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처럼 fine particles like sulfate, 황산염과 같은 미세 입자들은요 reflect the sun's light 한다고 그랬죠? 햇빛과 열기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reflect, 반사한다고 그랬으니까 오진술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자, 18번.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 자, man differs from the lower animals. 인간은 하등 동물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과거 경험을 보존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발생했던 일이 is lived again. 다시 되살아납니다. in memory, 기억 속, 추억 속에서. About what goes on today. 자, 오늘 일어나고 있는 것 주변에 이게 뭐예요? 장소 부사구죠? 장소 위치 방향의 부사구 나왔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 도치가 일어났어요. hangs 동사가 먼저 왔고 자리 바꾸기 도치 일어났죠. A cloud of thoughts concerning similar things undergone in bygone days. 지금 지나가고 있는 날들에 겪어지는 비슷한 일들과 연관된 일련의 사고의 구름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일 주변에 머물러 있다. 구름처럼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구름이 떠 있다니까. 다른 동물들에게는 경험이란 그것이 일어나자마자 일어나는 순간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각각의 새로운 것과 각각의 새로운 이러한 고통은 그냥 별개로 독립적입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냐? 각각의 사건 발생이 다 어떤 메아리로, 그리고 reminiscences of, reminiscences of라는 수거. 요게, 내 분필이 어디 갔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앞에 이제 비동사 때문에 병렬이 된 거죠. reminiscence. 한번 뭐하고 똑같아요? 요거하고 똑같죠. 뭐뭐에 대해 떠오르게 되다. 원래는 직역하면 떠오르게 된다는데 그냥 우리가 해석하면 떠오르게 된다는 얘기는 떠올리다죠. 그죠? 상기하다, 떠올리다. 자, 그러면 이런 각각의 발생들이 이전에 벌어졌던, 그죠? 이전에 벌어졌던 일의 어떤 회상들. 요거는 지금 미안합니다. 이거 명사로 쓰였네, 여기서는. 미안합니다. 요걸로 정리하면 안 되겠네. 요거는 동격의 오브로 봐야겠네요. 동격의 오브로 보고 이건 명사로 봤으니까 미안합니다.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다시 고쳐야겠네. echoes하고 reminiscence가 여기서 명사로 쓰였네요. 그래서 이전에 발생했던 회상들 그리고 이런 메아리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세상이냐면 각각의 사건이 또 다른 것들에 대한 어떤 또 다른 것을 상기시켜주는 이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따라서 인간은요, 들판의 짐승들처럼 그냥 단지 그냥 물리적인 것들로 된 세상에만 사는 게 아니라 상징과 기호의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즉 상징과 기호의 세상에서 산다는 얘기는 돌은 단지 그냥 딱딱하고 두 개가 서로 하나가 하나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딱딱한 물건이 아니라 상징과 기호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돌은 이미 돌아가신 고인이 된 조상들에 대한 뭐다? 상징물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monument, 기념비, 기념물이겠고요. foundation은 기초. enchantment는 enchant가 마법이죠. 그러니까 우리 뭐 게임이나 여기서 뭐 강화하면 enchant 한다고 그러잖아. 마법을 부여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마법 또는 마법 부여, 마법에 걸린 상태이라는 뜻이고 elimination, eliminate의 명사역이니까 제거가 되겠네요. 그래서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기념비 또는 돌아가신 조상을 떠오르게 해주는 것 이란 말이 돼야 되겠죠. 정답은 monument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기억 니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요것도 역시 18번도 2014년 수능 특강 지문이었고요. 19번도 2015년 고3 모의고사 문제였습니다. 9월 모의고사.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 자이스토리나 마더톤 풀었던 친구들, 그죠? 고3 모의고사 풀었던 친구들 똑같은 문제 풀어봤을 겁니다. 자, can we sustain our standard of living in the same ecological space? 우리가 과연 똑같은 생태 환경, 생태 공간 속에서 생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 뭐 하면서? 그 공간의 자원을 소비하면서 똑같은 생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은 특히나 뭐와 관련이 있고 유의미하고 의미 있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는요, 치솟는 연료비와 그다음에 인간의 그 어느 때보다도 성장하는 탄소 발자취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주장하기를 우리가 이미 브레이킹 포인트, 어떤 깨져버리는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거의 다 지구상의 유한한 수용 능력을 다 소진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기억 뒤에 It's possible that innovations, 기억 앞에는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언급이 나왔는데, 그러나 지구의 유한한, 그죠? 아니죠. 혁신과 문화적인 변화가 이제 지구의 능력, 수용 능력을 확장해 줄 수도 있대. 지구의 수용 능력을 넘어서서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게 기억 앞에고, 그러나 문화적인 변화 또는 혁신이 이러한 확장력을 더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게 기억 뒤의 내용이죠. 그럼 서로 상반되는 급이니까 당연히 however겠죠. 쭉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경제가 점점 더 이제 그린을 바라보고 있어. 즉 친환경적인 것이라는 걸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재생 가능한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우리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태양이나 수소 에너지와 같은, 자, 재생 가능한 그린에 이제 세상이 주목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답니다. 니은 앞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결국에 어떠한 유한한 자원의 특징의 본성에 충돌하게 되는 이 포인트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똑같아요. 잘 봐요. 니은 앞에는 이제 태양열이나 재생가능한 에너지, 수소에너지와 같은 요런 논의 세상이 지금 요쪽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니은 뒤에는 많은 사람은 그래도 결국은 이 유한한 에너지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이 한계점에 결국은 충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또다시 상반된 내용이 또 나왔죠. 그러니까 반대되는 내용을 또 나와야겠네요. 니은의 still이 뭐예요? 그래도 여전히 라는 뜻이잖아.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해석 안 해도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20번까지 마무리하고 갑시다. 아까 내가 이거 헷갈려서 잘못 쓴 게 이거죠.
요거는 명사죠, 명사. be reminded of와 똑같은 뜻을 가진 건 요거였지, 요거. 그죠? 네, 헷갈려가지고 잘못 썼어요. 자, 20번 요지 갑니다. 자, on the way home from school on Tuesday, 화요일 날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Dad, 아빠가요, 아들에게, 그의 5살짜리 아들에게 약속합니다. He will take him to the baseball game on Saturday afternoon. 토요일 오후에 야구 경기에 데려가겠다고. 자, when they get home, 근데 집에 도착했을 때 Dad learns, 아빠는 알게 돼요. 엄마로부터 early in the day, 그날 아침에 일찍 엄마가 이미 스케줄을 짜버렸대요. 수영 강습을 토요일 오후에. 그래서 그걸 바꿀 수 없다라는 걸 엄마로부터 듣게 됩니다. 자, 그들이 이제 그들의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he gets terribly upset. 당연히 화가 나죠. 아이는 화가 나고요. 그리고 그 상황은 이제 melts down. 이제 완전히 상황이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와해돼 버려요. 왜 이 아이는 그토록 화가 났을까요? 아빠는 그 수영 강습에 대해 알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어른이 내리는 정의에 의하면, 어른의 정의에 따르면 아빠가 거짓말한 건 아니죠. 그죠? 모르고 얘기한 거니까. 그러나 아이들의 정의에 따르면 결국 뭐예요? 아빠는 거짓말 한 게 돼요. 어떠한 진실이 아닌 잘못된 언급이 된 뭐에 상관없이 의도나 신념, 믿음에 관계없이 어떠한 사실이 아닌 언급은 전부 다 아이들의 정의에 따르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unwittingly,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의도치 않게 아버지는 결국 그의 아이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 버린 건데, 그 사람이 자기가 이 약속을 어긴 것을 인정해 버리는 이러한 약속을 결국 어겼다는 얘기는 지키지 못한다는 걸 시인해 버리는 이런 메시지를 준 꼴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 요지는 결국 뭡니까? 그래 요지는 중요한 요지 하나로 요약하면 뭐예요?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던 지키지 못했던 약속은 결국 아이들에게는 거짓말이다, 이거잖아요. 자, 1번 Parents who break their promise by chance. 자, 우연히 또는 의도치 않게 자기 약속을 어긴 부모들은요, don't give their child the impression that they told a lie. 그들이 거짓말했다는 인상을 남기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상을 남긴다죠. 의도 안 했어도, 그죠? 여기서는 don't give라고 해서 틀렸네요. 2번 It is difficult for children to grasp the qualifying role of intent in telling a lie. 천천히 갈게요. intent in telling a lie입니다. 일단 거짓말하는 것의 의도의 qualifying role, 정해진 또는 한정된 역할을 grasp, 감잡다 하니까 이해하다, 간파하다라고 그랬죠. 즉 거짓말하는 이 의도의 적절한 한정된 이 역할을 아이가 이해하기란 어렵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된 이 의도까지 이해하기는 애가 어렵다라는 거야. 그냥 아이는 결과만 보고 거짓말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 의도의 역할까지 애가 이 거짓말하게 된 동기나 의도까지 다 이해할 수는 없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세 번째, 2번이네 정답은. 그죠? 세 번째, it goes without saying that. 뭐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잘 돌아간다라는 뜻이었으니까 뭐뭐라고는 말할 필요도 없다였죠. 자, children would rather take a lesson than play on weekend. 애들은, 그죠? 애들이 주말에 노는 것보다 차라리 수업을 듣는 걸 택할 거다라는 건 당연하다. 말 돼? 전혀 관계없는 거죠. These are few roles parents play in the development of their child's habit of keeping a promise. 자, 대화를 안 해요. few roles니까 뭐야? 역할이 거의 없다죠. 무슨 역할? 부모들이 행할 수 있는 역할을 부모들이 할 수 있는 뭐에 있어서 아이들의 약속을 지키는 습관을 개발시켜 주는 데 있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없다가 돼버려요. 그래서 역시 무관하죠. 정답은 2번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부모가 거짓말하게 된 의도의 역할이라는 얘기니까 의도까지 애가 이해하기란 어렵다, 이 말이라고요. 그래서 글의 주제와 의도했건 의도치 않았건 아이들은 결과, 즉 사실이 아닌 말은 다 거짓말로 받아들인다는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주제는 2번이죠. 됐습니까?
그나마 오늘은 좀 자세하게 해설까지 하느라고, 해석을 좀 꼼꼼하게 하느라고 시간을 좀 길게 잡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차 풀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